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집합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집합이라는 것은 주어진 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집합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임인데 그 모임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예쁜 꽃들의 모임은 집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예쁜 꽃들의 모임은 그 대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0보다 작은 자연수라는 것은 그 대상이 분명하니까 집합이 될 수 있겠죠. 이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4의 약수의 집합하면 4의 약수인 1과 2와 4가 4의 약수의 집합의 원소가 되겠죠. 집합은 보통 영어의 알파벳 대문자를 써서 나타냅니다.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인 원소는 소문자를 써서 A, B, C로 나타냅니다. 자, 그렇다면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A는 집합 A에 속한다 라고 말하고 이것을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선생님이 4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한다면 1, 2, 4가 A의 원소가 된다고 했죠. 자, 원소를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할 때는 요런 묶음 기호를 써서 이렇게 A를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집합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두 집합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이렇게 등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자, 두 집합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두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가 서로 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이용해서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두 집합 A와 B에 대하여 A와 B가 서로 같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죠. 자, 두 집합이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두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가 서로 같을 거예요. 자, A에도 2가 들어있고 B에도 2가 들어있죠. A에는 5가 들어있는데 B에는 5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A-1이 5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A-1이 5가 되려면 A는 6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더 살펴보면 여기 B에는 7이 원소로 들어있는데 집합 A에는 7이 안 보이죠. 그러면 A 더하기 1이 7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A 더하기 1이 7일 때도 A의 값은 6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을 생각하더라도 이 문제에서 상수 A의 값은 6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집합도 수처럼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집합에서의 연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부릅니다. 합집합은 기호로 A와 B를 이런 모양의 기호로 연결해서 나타냅니다. 이걸 읽을 때는 A 합집합 B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집합 A와 B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표현했을 때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A와 B의 합집합은 두 동그라미에 다 칠을 한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해야 하니까 둘 다에 속해 있는 A와 B의 공통으로 속해 있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A와 B의 교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A와 B를 이런 모양으로 연결해서 나타냅니다. 읽으실 때는 A 교집합 B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지금은 방금 합집합과 교집합을 배웠으니까 이 기호는 합집합의 기호고 이 기호는 교집합의 기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끔 여러분이 합집합 기호와 교집합 기호를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합집합 할 때는 합에 비읍이 들어있죠? 자, 이 비읍이 마치 요 모양의 기호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서 합집합의 기호는 이 모양의 기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교집합은 기역을 조금 이렇게 해서 쓰면 이 기호와 비슷한 모양이구나 라고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모양으로 나타낸 집합은 교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집합은 A와 B 두 집합을 합했다 라고 간단하게 기억하시고 교집합은 A와 B 둘 다에 속해 있는 공통 원소로 이루어졌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집합 A의 원소가 유한계일 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는 이렇게 A에다가 괄호를 하고 N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호를 보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기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집합 A가 원소가 1, 2, 4를 갖는 A라는 집합이 있었죠. 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N, A는 하나, 둘, 세 개니까 3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합집합과 교집합을 배웠으니까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집합을 가지고 합집합과 교집합을 구해봅시다. 자, 집합 A의 원소는 1, 3, 9이고 집합 B의 원소는 1, 2, 3, 6인데요. 자, 두 집합의 합집합은 두 원소를 합해서 쓰면 된다고 했죠. 자, 두 원소를 합해서 쓸 때 A에도 1이 들어있고 B에도 1이 들어있는데 1은 몇 번 쓰면 좋을까요? 두 집합의 합집합을 쓸 때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원소라고 해도 한 번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한 번 적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6, 9 이렇게 적어주시면 A와 B의 합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A와 B의 교집합은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원소를 잘 찾아보니까 1, 3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은 1과 3 이렇게 두 개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호는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기호죠.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는 1, 3, 두 개니까 2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A와 B의 합집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A와 B의 합집합의 기호는 비읍처럼 이렇게 생긴 모양의 기호로 나타내고 A와 B의 교집합은 기역을 이렇게 꼬부려서 쓴 것처럼 이런 모양의 기호로 나타낸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A의 여집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집합 A가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일 때 이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전체 집합의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과 똑같아도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U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A가 이만큼이었다면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로 이루어져야 하니까 이만큼이 A의 여집합이 되겠죠. A의 여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A에다가 이렇게 C를 조그맣게 써서 나타냅니다. 여집합을 표현할 때 전체 집합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전체 집합이 없다면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는 너무 많아서 표현할 수 없겠죠. 자, 우리 앞에서 예를 들었던 이 집합 A를 생각해 봅시다. A의 원소는 1, 3, 9, 3개밖에 없는데 전체 집합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A의 여집합은 너무 많아서 쓸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 지금 이 문제에서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 숫자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라면 9, 10으로 이루어진 집합이라면 A의 여집합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A가 아닌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에서 1, 3, 9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적어주면 A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1은 A에 들어있으니까 빼고 2, 4, 5, 6, 7, 8, 10으로 이루어진 집합이 A의 여집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차집합은 뺄셈과 마찬가지인데요. 더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을 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차집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의 원소 중에서 B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많은 원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A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서 B에 속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기호로는 A 빼기 B로 나타내고 그림으로는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가 1, 3, 9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고 B가 1, 2, 3, 6을 원소로 가진 집합일 때 A 차집합 B를 구해볼까요? 자, A 차집합 B는 A의 원소 중에서 B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했죠? A의 원소 중에 B에 들어있는 것은 빼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의 원소 중 B에 들어있는 1, 3을 제외한다면 9만 남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래서 차집합은 A 차집합 B와
B차집합 A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차집합 A는 B의 원소 중에 A의 원소가 아닌 것들의 집합이겠죠. 그러니까 집합 B의 원소 중에서 A의 원소인 것을 제외하고 쓰니까 B차집합 A는 2,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A의 원소는 3개, B의 원소는 4개여도 A 차집합 B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A의 원소 중에서 B에 속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했죠.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A의 원소 중에서 B에 속하지 않는 원소로 나타냈으니까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것은 좀 더 생각해 보면 A와 B의 원소가 아닌 것들의 교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나타난 집합이 있다면 그것은 A에서 B의 원소를 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4번째 나와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하여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있죠.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A와 B의 여집합을 구해서 서로 교집합을 구해도 되고 좀 전에 배운 것처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차집합 B니까 집합 A에서 집합 B를 빼도 되겠습니다. 자, 집합 A에서 집합 B를 빼는 게 훨씬 간단하죠? 집합 A에서 집합 B를 뺀다는 것은 A의 원소 중 B에 들어있는 원소를 빼고 3, 4를 빼고 나머지만 적으면 되니까 1, 2라는 것을 간단히 알 수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 B의 여집합을 구해서 A와 교집합을 구하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또 알 수 있겠죠. 자, B의 여집합은 무엇이죠?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B의 원소가 아닌 것들의 집합이니까 전체 집합 1, 2, 3, 4, 5, 6, 7에서 B의 원소인 3, 4, 5, 6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적으면 1, 2, 7이어서 B의 여집합은 1, 2, 7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 두 집합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 역시 1, 2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도 보이시죠?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더라도 답은 1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집합에 대해서 출제된 문제들을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배운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